포착해내는 가장 잘 알려진 방법이 있죠. 거짓말 탐지기, 폴리그래프라고 합니다. 인간은 거짓말을 할 때 혹은 불안할 때, 두려울 때, 공포스러울 때, 무서울 때 몸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요. 맥박이 막 빨라지기 시작을 하고 분비물이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센서를 대면 모두 탐지하는 것이 폴리그래프,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죠. 저는 원래 좀 담이 약한데요. 저는 되게 겁이 많아요. 그래서 범죄랑 상관없이 그냥 거짓말 탐지기 합시다. 그럼 막 그냥 불안하고 심장이 뛰고 맥박이 뛰는데요. 어떤 사람은 전혀 범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누가 나를 추궁하든지 말든지 강심장이에요. 그러면 범죄를 안 저질렀어도 마음이 약한 사람은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말 반응이 나타나고, 범죄를 저질렀어도 강심장은 진실 반응이나 이렇게 될까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할 때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프로파일러와 거짓말 탐지기 검사관은 체계적으로 준비한 2세트의 질문을 내어놓습니다. 질문이 중요하겠다, 진짜. 한 세트의 질문은 사건 관련 질문이에요. 당연하죠. 우리가 묻고 싶은 거. 다른 한 세트의 질문은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질문이에요. 하지만 의미가 있는 질문들이에요. 당신은 최근에 친구를 배신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최근에 배우자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라면 질문들에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겠죠. 오직 이 사건에서 내가 적발당할까 말까 이것만 관심 두고 있는데, 그런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면 갑자기 훅 들어온 최근에 친구를 배신한 적이 있나요? 여기에 막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해. 어떻게 알았지? 들켰나 이거? 그게 더 신경 쓰여요. 이 사건 내가 저지른 것도 아니에요. 피해자를 만나는지 아는지 이거 나는 관심도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러한 2세트의 질문에 대해서 나타나는 그래프 반응을 보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이 사람이 과연 사건 관련된 질문에 더 격한 반응을 보이는가, 아니면 일상적인 질문에 더 큰 반응을 보이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실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조금 다른 형태의 거짓말 탐지 기법이 동원이 됩니다. 2010년에 여러분도 기억하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분노했던 부산 여중생 납치 성폭행 살인 사건, 김길태 수사에서도 그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김길태가 부산 여중생 이모 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했다고 관련 혐의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김길태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다녀온 뒤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해 이 양을 살해한 점을 털어놓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성폭행 전과자였고요.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였습니다. DNA 증거도 시신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했어요. 그런데 DNA가 뭐라고? 난 범인 아니에요.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어이가 없네. 그런데 이 김길태, 완강하게 거짓말하던 그가 무너졌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하기로 했고요. 검사관은 범행 관련한 어떤 질문도 던지지 않았어요.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무엇인가를, 어떤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김길태가 흔들렸고 폴리그래프에 그래프가 요동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거짓말 반응이 막 나타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결국 완강하게 거부하는 흉악 범죄자의 안 돼요. 그 거짓말을 분쇄했던 결정적인 방법,